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냥 쭉 따라가서 친구가 강남 가니까 따라서 강남 간다는 식의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투자한 그 돈은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얼려 있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제가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저를 사칭한 여러 가지 리딩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투자를 유치하려고 제 사진을 어디서 따가지고 와서 올리고, 아마 그런 사이트들은 해외에서 많이 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년 전부터 하자는 거를 제가 안 했던 사람이고, 최근 들어서 2년 정도 지금 얼스얼라이언스와 함께 한 배경에는 시중에 나오는 유튜브 방송의 썸네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또 저 또한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많은 질문들,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이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내 말 들으면 투자해서 돈 번다, 내 말 들으면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뜻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개인적인 다른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들어오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이름이 나오는 얼스얼라이언스 이외의 유튜브 방송이나 리딩 사칭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경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보지 마십시오. 피해를 보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믿으시고 제 말만 들으시고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리딩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유명한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코인베이스가 SEC가 암호화폐 소송 취하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월 21일자 기사 내용이라서 여러분께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짧습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기업과 법정 싸움이 끝나게 되면서, 왜 끝났다 그랬죠? 도널드 트럼프가 싸우지 마 그랬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재정적으로 지지한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금요일 2월 20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갠슬러 의장은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아주 유한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합의 보고 취소했어요.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방규제당국의 후퇴를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옛날에 FBI 그러면 상당히 무서운데 요즘은 FBI 그러면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연방자가 붙어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같아요. 왜 이러죠? 저는 계속 지금 의문이에요. 아니, 미 의회를 대통령이 습격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미 의회를 점거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서. 1936년인가요? 두퐁이 예비역 육군 중장을 자금을 댈 테니까 우리 쿠데타자, 그래서 쿠데타 모의를 한 적은 있어요. 미국 역사에도.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기를 물려놔야 될 시점에, 야, 이번 선거 부정선거 전부 의회 집합. 그러니까 뭐 의회에 가가지고 난리를 지겠는데 이 사람들 대통령 되자마자 다 사면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민자들의 희망의 나라, 꿈의 나라인 미국인가. 이런 나라는 미국인데 어쩌다가 이 미국이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해 안 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읽다가도 조금은 짜증이 나요. 코인베이스는 자사 웹사이트 게시물과 규제당국 제출 문서에서 SEC와 재정적 벌금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원칙 합의에 도달했다. 벌금 안 냅니다. SEC가 제안된 합의를 확정한다면 이는 수년간 암호화폐 기업들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SEC의 놀라운 입장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게 글쎄요. 저는 참 벌금도 안 내고 그냥 합의를 봤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기각하는 합의는 SEC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 대변인은 코인베이스의 발표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이 소송은 SEC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 중 가장 중대한 사례였다.
코인베이스가 5대 거래소라 그랬습니다. 세계에. 정부가 승소할 경우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이 약 얼마일까요? 650억 달러입니다. 존속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 취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로 간주된다. 이게 승리겠습니까? 로비의 힘이죠.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와 전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하에서 이루어졌던 암호화폐 규제 강화 기조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캠페인에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하며 완화된 규제를 기대하는 억만장자 테크 기업인들의 워싱턴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재벌 기업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연구인을 찾아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뭐 1000억씩 200억씩 돈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S코인, L코인, H코인 많이 사세요. 이거 우리 국가의 중요한 현금 자산으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 대통령 입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탄핵되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괜찮아요. 이상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하며 코인베이스가 어떤 잘못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벌금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사례를 하나, 미국은 무슨 법? 사례 중심으로 갑니다. 성문법이 아니고 미국 법은 사례 판결을 중심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왜 이 사건은 뭐 사건 번호 2025-뭐 땡땡땡 이 사건에 의하면 코인베이스는 벌금도 안 내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SEC가 아이고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취하를 했는데 왜 이 사건은 지금 법원에 와서 다퉈야 됩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SEC가 소송을 기각 후 재제기 금지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레왈은 소송은 마치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사라진다라고 말했고 이날 블로그에 중대한 잘못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합의의 내용을 설명했다. 월가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 Better Markets의 CEO 데니스 갤러는 SEC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인 항복으로 보이며 시장을 규제하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SEC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SEC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땡땡땡 하고 있다. 뭘까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쭉 기사가 이제 방금 이루어진 판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SEC가 앞으로 갈 것인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전직 연방 판사였던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 그레왈은 SEC와 합의를 진행한 인사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SEC 위원들이 이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며 이를 형식적 절차로 설명했다. SEC 위원들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죠? 캔슬러 없애버렸잖아요. 이번 사건을 SEC 항복이라는 극적인 방식으로 종결한 것은 하나의 모델이자 템플릿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직 SEC 법률가들은 이번 결정 파장을 우려한다. SEC 전 집행국장이자 현재 규제자문가로 활동 중인 존 리드 스타크는 법원이 이미 기각 요청을 거부한 사건을 SEC가 스스로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 결정이 SEC 내부 직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급진적 방향 전환은 전례가 없던 것이다. SEC는 암호화폐 부서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 부서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 심각하게 낙담하고 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집행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렸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저널이나 아티클을 쭉 보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인터뷰 기사들을 발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의가 뭐죠? justice 말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게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들 외치시잖아요. 경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외칩니다. 경제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공공정책은 특히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just 해야 될 것, 정의로워야 될 것, reasonable 해야 될 것, 합리적이어야 될 것, effective 해야 될 것, 효율적이어야 되고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affordable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affordable이라는 것은 공공정책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이제 법 철학으로 남아 있는데, 법 경제학에서 대한민국은 법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되나 분배를 해야 되냐,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두 마리 토끼잖아요. 성장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야, 분배를 빨리 해야 돼. 양극화가 심하잖아. 지금 노인 자살률이 45%야. OECD 1위 국가야. 이런 점을 놓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 한방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붐이 만약에 미국에서 불어서 한국까지 불고, 이 바람은 순식간에 옵니다. 왜? 인생 한방 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 분들은 연끌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연끌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 트럼프 아니라 슈퍼 울트라 메가 트럼프 민코인이 오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SEC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란 투자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미국 재정을 보호해야 되고, 미국 달러화를 보호해야 될 가장 베이스에 있는 SEC조차 트럼프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킵이다 그랬다가 야 이거만한 거 없어라고 그러면 이제 물어야죠. 왜 당신이 사기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했는지, 왜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안 제가 다이어리 열심히 뒤졌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백악관에 27살 먹은 대변인 여자친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자들 많잖아요. 워싱턴 백악관 출입 기자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께서 202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에론 머스크가 옆에 있고, 알트만이 취임석에 들어오고, 라마스와미가 왜 들어오고, 삭스가 왜 있고, 왜 갑자기 바뀌셨죠? 뭐 때문이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앞에 뭐라고요? 암호화폐가 정치 자금을 모으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거 사업되네. 나의 인기도 같으면은 이거 만들어내면 돈 벌겠네. 본인도 이제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규제.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 따지시고, 이거 공부하시고,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 확인하시고, 징검다리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시듯이 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속도 제한 없다, 규제 없다, 경찰 없다, 마음대로 창조하고 마음대로 팔아보고 마음대로 홍보해봐라. 정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차, 2차, 3차, 4차 자꾸 반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고 스테이블과 밈과 얼터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제가 민코인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고, 왜냐하면 트럼프 가족들이 민코인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암호화폐 비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행정명령으로 우리 동빙고 서빙고 하듯이 암호화폐 비축고 만들어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달러화에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자충수를 들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한 2건 정도, 사례 2개를 말씀을 드리면, 그게 3월달 일기장에 적혀있는 일기장에 나옵니다. 3월 6일자, 3월 7일자 일기장에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은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읽어드렸거든요. 이제 3월 달 거 읽어드리고 4월, 5월 달 거 읽어드리면, 2개씩 읽어드리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엉성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해관계 중심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불손 세력들과는 절대 손잡고 일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고, 얼스얼라이언스에서도 우리 백원종 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 궁금하시면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들도 놓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 것만 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또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따져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양자역학 공부도 하시고 물리학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 비트와 바이트 차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그냥 기초 공부는 조금은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코딩 이야기도 조금은 공부하셔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레저라는 것이 레이어 1, 2, 3의 이더리움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냥 쭉 따라가서 친구가 강남 가니까 따라서 강남 간다는 식의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투자한 그 돈은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얼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일하셔서 새벽 2시, 어떤 분들은 새벽에 환경미화원 분들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하셔서 모은 돈을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든 사회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본다라고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자가 되지 마시라는 뜻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년, 30년 텀으로, 20년, 30년 텀으로 매달 10만 원씩 70만 원 정도 M7에 그냥 꼬박꼬박.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환율이 지금 막 떨어지는데 당신 말처럼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환차손이 제가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환차손 정도 걱정하실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10년, 20년 투자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단타를 하십시오. 근데 환차손 걱정, 왜냐면 지금 살 때 한 달 전만 해도 1,470원 줘야 됐잖아요. 1달러에. 근데 지금은 1,370원이잖아요. 그럼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450달러다. 지금 한 460달러 돼 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사게 되면 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엔비디아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600달러가 됐다. 근데 그때 환율이 1,200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손해보시죠. 손해보잖아요. 100원 손해보잖아요. 왜? 1,300원이었는데 1,200원 하니까 이제 1달러에. 근데 미국 썼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00달러 그대로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 세계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멀리, 넓게, 깊게 살아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의 버전, 시공간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꼭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여행 가실 수도,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 나온다니까요.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그런 비행기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께서 미국의 계좌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그 사이를 또 삐집고 들어왔어요. 뭐라 그래요? 야, 외국인들이, 한국 애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서학개미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가네? 세금 매겨야 되겠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죠, 뭐. 그럼 우리도 매길게요. 예, 우리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금융소득세, 상계, 레시프로컬 텍스를 매기겠습니다. 그게 토빈세거든요. 토빈세는 엄격히 말하면 단기로 들어왔던 자금이 3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빠져나갈 때 세금을 15% 이렇게 매기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토빈세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시면 보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5%다. 그러면 제가 오늘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15%를 내요. 그러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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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30년, 40년 내 집값은 100만 원에서 1억이 됐어요. 근데 제 보유세를 얼마 기준으로 낸다고요? 100만 원 기준으로 낸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식의 세금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은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변호사들이 들어오고 세무사들이 들어와서 그게 입법화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밤새워서 이게 어느 게 형평하고 어느 게 자스트하고 어느 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포더블한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국회는 관심 없어요. 국민들의 말은 민생이에요. 근데 뒤로는 민생보다도 내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와 있을까 하면서 의회 시간 안에 코인 거래하고 앉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나면 재산 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1년에 1억 벌까 말까 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재산 불어나는 거 보면 10억씩 막 불어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전할 게 많다고 보여져요. 남 헐뜯고 남 비방하고 남 시기하고 남 질투하는 것 좀 멈추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면, 법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법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 파괴하시면 돼요. 원자재 시장 새로 만들고, 기술 새로 만들고, 조직 새로 만들고, 시장 개척하고, 그죠? 이런 거 상품 만들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육하면 되죠. 교육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공급해 드리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참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해버리고,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3년 이내에 암호화폐 세계에 또 다른 퍼펙트 스톰이 생길 줄가 모르니까 함부로 뛰어들지 마시고, 비트나 이더리움 외에는 그렇게 큰 손을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굳이 하시려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 베이스냐 이더리움 베이스냐를 따지셔서, 만약에 이더리움 베이스라고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제 인증이나 국제 어떤 센서 등록에, 표준화에 또는 특허권에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회사는 이더리움 베이스에 모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베이스에서 어떤 암호화폐를 생산을 하니까 이 회사는 연동이 되는구나, 그러면 믿어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조심스럽게, 그것도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투자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언제 들어가십시오, 언제 나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러면 경제학자는, 물론 경제학자도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와 쇼츠가 노벨 경제학상, 옵션 프라이싱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지만 투자사 차렸다가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정의와 상식과 가치와 철학과 정글 속의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나오는 행간을 잘 읽어내시고, 또 이 워딩의 어떤 뉘앙스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하셔서 자산을 지켜나가는 게, 자산을 번다는 것보다 지켜나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자산을 번다고 하면요, 이런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립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가 100원을 벌면요, 누군가는 100원을 잃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주식 해가지고 2조를 벌었다,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30억을 만들었다. 훌륭하죠. 근데 30억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30억을 잃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거래소가 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래소는 거래할 때 커미션, 그것만,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데고요. 직접 돈을 주고 사고 판 사람들이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식으로 말씀드리면 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면. 그러니까 좋은 곳에 쓰시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의 성격에 잘 비추어서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를 다 떠나려면 10년, 20년, 30년 텀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서 내 노후 생활을 한번 믿고 맡겨보는, 배당도 받고 그 다시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나오면 또 사고, 그런 주주의 입장, 투자자라고 하는 주주. 그래야 소액주주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소액주주가 아니고 단기에 들어와가지고 작전하고 들어왔는데 뻥 튀겨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액주주예요? 그건 소액주주가 아니죠. 투기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암호화폐가 지금 그런 시장으로 가는 것 같으니 조심하시라고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안타까운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남은 3일 동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 책을 서점에 가셔서 반도체 관련된 책, 블록체인 관련된 책 몇 개 사셔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워낙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저보다 높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느 수준이 맞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